국내 결혼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네, 국내 결혼에서 가장 많은 이혼 사유가 어떤 건가요? 국내 결혼에서 가장 많은 이혼 사유는 제가 느낄 때는 사실은 외도예요, 외도. 외도인데 이게 성격 차이라는 말로 좀 그냥 숨겨지는 경우가 꽤 있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신랑이랑 B라는 신부가 결혼을 해서 살다가 이혼을 하려고 할 때 여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자기가 이제 너무 싫어졌다, 혹은 자기 숨만 쉬는 것도 싫다, 사랑이 다 식었다 하는 경우에는 이 여자한테는 남자가 있는 경우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싫어졌다 하는 경우에 남자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가 제 느낌상은 90%입니다. 90%. 그러니까 그냥 싫어졌다 해서 이혼까지는 잘 안 가요. 애들이 있다면은. 그냥 싫어졌다라고 말을 하는 그 순간에는 적어도 남자가 정리됐다 하더라도 이 여자가 어떤 남자를 좋아하게 되거나, 혹은 연애를 했다 헤어지거나, 혹은 마음속에 그 남자가 있어서 회사에서 썸만 타고 있지만 내가 이혼만 하면 이 남자랑 제대로 연애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이 있거나 하는 등, 사실은 이성 문제, 엄밀히 말하면 아직 불륜이나 외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유형의 이성 문제가 깔려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게 사실은 이혼 사유에서 가장 많다. 저는 그렇게 느껴요. 그럼 실제 상담하러 예.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외도가 제일 많은 거죠? 외도 때문에 이혼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상대의 외도 때문에 이혼을 하겠다 하는 분들도 있죠. 쉽게 얘기해서 A라는 사람이 외도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혼은, 저한테 오는 분들은 둘이에요. 이혼을 하겠다고 오는 분들은 A라는 사람이 내가 애인이 생겨서 이혼을 하고 싶다 하고 오는 경우도 있죠. 근데 A라는 사람이 외도를 하면은 B라는 그 배우자가 A를 상대로 저 사람이 바람 폈으니까 같이 못 살겠다 하고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외도 때문에 이혼을 한다 할 때는 나한테 애인이 있어서 애인이 있는 사람이 자기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상대, 내 배우자한테 애인이 생겨서 그게 기분 나빠서 못 견디겠어서 저 사람 마음이 싫은 게 싫어서 이제 내 애들한테도 소홀하니까 이혼을 하겠다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예. 상대방이 예. 외도를 했으니까 이혼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외도하고 있는 분이 오셔서 하는 경우가 외도하고 있는 분들이 와서 이혼을 하겠다는 경우도 꽤 많죠. 원래 우리나라 보면 유책주의이기 때문에 외도를 한 사람이 이혼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외도를 했고 나한테 애인이 생겼고 난 이제 이 사람이랑 한평생을 살고 싶은데 법적으로 내가 유책자라고 해서 이혼을 못한다 그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럼 저한테 와서 이혼 방법을 찾아달라고 해요. 그럼 제가 찾아줍니다.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든지. 어차피 이게 계속 결혼 생활이 힘드니까. 힘드니까요. 예. 이혼 상담 많이 하셨잖아요. 예. 이혼 상담 하시다 보면 어떤 예. 생각이 드세요? 결혼이라는 거는 진짜 이제 그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결혼을 할 때 이 사람이 애인으로서 나랑 평생 살 수 있을지 이것만 보면 안 돼요. 이 사람이 나랑 가족이 돼서 평생 살 수 있을지를 봐서 가족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결혼한 분들은 계속 살 수 있어요. 근데 애인으로서 평생 재밌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사랑이 식거나 다른 이성이 생기게 되면 이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족이라는 거, 내 부모님 혹은 내 자식은 서로 안 맞는 게 있어도 가족이니까 대체로, 물론 이제 뭐 호적에서 파벌이니 연을 끊니 이런 아주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서로 싫어도 가족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 상대, 지금 내가 연애하고 있는 이 상대를 평생 바라볼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해서 그 관점에서 결혼하면은 이혼 잘 안 합니다. 근데 열렬한 사랑은 반드시 식기 마련이니까 열렬한 사랑에만 의지해서 결혼을 하면은 결국 이혼으로 가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호사님이 생각하실 때는 예. 배우자 선택할 때 예.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나요? 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어떤 사람이 절대적으로 훌륭하거나 절대적으로 못난 사람 이런 건 없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나랑 스타일이 맞아서 내가 이 사람이랑 가족으로 살 수 있냐, 그리고 이 사람한테 어떤 단점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가족으로서 보듬어 줄 수 있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걸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으면 결혼하면 안 돼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죠. 어떤 여자가 부자 남자랑 결혼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 여자는 사실 외모를 너무너무 중시하는데 남자는 사실 못생겼지만 부자예요. 순간적으로 부자라는 데 혹해서 결혼을 할 수 있지만 이 여자가 외모를 정말 중시하는 사람이라면 못생긴 남자랑 결혼하면은 안 돼요. 왜냐면 그 여자는 그거를 결국에는 못 받아들이게 돼 있거든요. 절대적으로 이런 배우자가 좋다 이런 건 없지만 내 마음속에서 비록 이 사람의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거를 봐야 된다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자면 어떤 남자가 있어요. 이 남자는 매우 똑똑하고 또 똑똑한 사람을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은 싫어해요. 그런데
지금 여자가 너무 예뻐서 지금은 홀랑반해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 굉장히 지적 수준이 낮은 여자라고 하면은 결국 어느 순간에는 이 남자 눈에서는 이 예쁜 여자가 예쁘다고 보이는 순간보다 무식해서 싫다고 보이는 순간이 더 많아지는 시점이 와요. 그러면은 이혼을 하게 됩니다. 장점보다 저는 단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단점을 보고 지금 내 마음 때문에 그 단점이 크게 와닿지 않지만 나중에 내 사랑이 어느 정도 연애 감정이 식었을 때도 단점을 안고 갈 수 있을 정도의 단점, 그것까지만 결혼 오케이예요. 그걸 넘어서면은 그 사람이랑 결혼하면은 안 된다. 이건 제가 경험상 느끼는 제 결혼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단점이 내가 이 정도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다 생각해야지 결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 예. 3040 부부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이혼하는 이유가 있나요? 제가 아까 외도가 굉장히 흔하다 생각했는데 3040도 사실 외도가 너무나 흔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옛날처럼 이 외도를 숨기려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3040 결혼한 유부남 유부녀들은 자기가 이성을 만나고 싶으면 그 이성을 만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도 합니다. 그게 이제 결국엔 이혼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도 꽤 있죠. 예를 들어 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라든지 각종 동호회라든지 그 동호회도 비교적 좀 건전해 보이는 사내 동호회부터 애초에 불건전해 보이는 유부남 유부녀만 모이는 동호회라든지 배우자는 제외하고 모이는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말하자면은 딱 외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활발한 사회활동 때문에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옛날 사람들보다는 많지 않은가. 사회활동의 폭이 넓어졌잖아요. SNS라든지 이런 매체 때문에 자기 주변, 직장 이걸 넘어서서 불특정한 사람들이랑도 얼마든지 SNS를 통해서 만날 수 있게 됐고, 이것이 기존 기성세대에 비해서 이혼으로 이어지게 되는 주요한 요인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요즘에 불륜하면 예. 어디에서 많이 만나요? 제가 볼 때는 불륜은 1대1 앱 이런 것도 많지만 확실히 이혼으로 이어지는 거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특정해서 말할 정도로 많아요. 카톡 오픈 채팅방에서 너무나 많은 그 불륜이 이루어지고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주변에 또 불륜 때문에 이혼한 사람들이 서로서로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요즘도 뭐 등산 소모임이라든지 혹은 뉴스에서 봤는데 보드카페 소모임 뭐 이런 것도 문제가 된다는 얘기도 들었지만, 그거보다는 애초에 노골적으로 자신의 어떤 연애 파트너를 찾는 카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이혼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고, 거기가 진짜 불륜의 성지다 그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그러면 상담 오시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 거세요? 많습니다. 카톡 오픈 채팅방은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카톡 오픈 채팅방 같은 경우는 또 들어가기는 쉽잖아요. 우리가 카톡을 일상적으로 쓰다 보니까 오픈 채팅방 시간 날 때 들어가서 바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그런 불륜 앱 같은 거를 깔고 하는 그런 저항감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륜이 많이 이루어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불륜하는 사람들은 이래서 불륜한다고 생각해요. 인간이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인간은 원래 일부일처가 생물학적으로는 맞지 않다고 하죠. 생물학적으로는 다부다처인데, 이 결혼이란 제도가 사회의 근간이 되고 사유재산이 생기면서 뭐 물려줄 재산, 자식, 뭐 자식을 키우기는 울타리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가족이 생겼는데, 그렇지만 원래 인간은 불륜하고 싶어하는 동물입니다. 그거를 참고 또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게 바람직한 도덕적 모습인데 도덕보다 본능이 앞서게 되면은 불륜이 이루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결혼하기 전에 이런 것들은 좀 확인을 해봐라 이런 게 있을까요? 계속 비슷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의 장점보다 단점을 신중하게 한번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인지. 예를 들어서 내가 별로 돈이 안 많아요. 그리고 아내도 돈이 안 많아요. 그런데 아내한테 딸려있는 형제들이 너무 많은데 형제들이 무능하다. 그 형제들이 계속 내 주머니를 털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단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결혼 때 명품 가방 같은 거를 계속 사달라고 쫄랐던 아내라면 결혼한 이후에도 계속 그런 식으로 사치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내의 단점을 내가 얼마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 이성관계에 있어서 약간 좀 결벽증이 있는 분들은 아내의 전 남친들도 조금 한번 챙겨볼 필요는 있어요. 뒷조사까지 하려는 건 아니지만 솔직하게 한번 물어볼 필요는 있죠. 예를 들어서 자기 나 만나기 전에 몇 명의 남자친구랑 사귀었어 라든지, 혹은 그 남자들이랑 요즘 어떻게 지내 라든지 이런 것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내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걸 내가 심리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견딜 정도가 되면 안 돼요. 그게 내 마음속에서 크게 거슬리지 않아야 돼요. 견딜 정도가 되면은 결국에는 견디지 못하는 시점에서 이혼하게 되는 거죠. 결혼하기 전에 예. 단점을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쉽지가 않죠. 하지만 사소하게 걸리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 때 어느 순간 여자가 뭐 사치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남자인데 여자친구가 좀 사치스러운 것 같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괜찮겠지라고 넘기면 안 되고 그 여자랑 그 경제적인 문제, 사치와 관련된 주제로 대화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 마음으로 못 받아들일 정도가 되면은 이 여자랑 결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단점이 살짝 보이죠, 연애할 때도. 근데 그거를 덮고 넘어가지 말고 진짜 이 여자랑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대화의 주제를 한번 꺼내볼 필요까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 인사해 주시면 됩니다. 결혼은 다들 행복하려고 합니다. 행복하려고 하는데 결혼이 나를 불행하게 한다면 결국 이혼을 할 수밖에 없겠죠. 저는 이혼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결혼을 하기 전에는 이혼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과 이혼하지 않도록 신중히 결혼을 해야 되겠지만 결혼 후에 이 사람이 아니다 싶으면 신속히 이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신 말이겠지만 결혼은 신중히 천천히 하고 이혼은 신속히 재빠르게 해야 그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사는데 어떤 밑바탕을 이룰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죠.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빨리 변호사와 상담하여 절차에 들어가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대한중앙 대표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